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신 어르신들께 먼저 고개 숙여 따뜻한 건강과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겨울 시린 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드는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정막 속에서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시계는 이제 막 새벽 2시를 가리키고 28도에서 30도 사이의 포근한 이불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지만 야속한 방광은 어김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따뜻한 이불을 걷어차고 어두운 복도에 얼음 같은 한기를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에이, 나이 들면 신장이 약해지니 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겨울철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의 신장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지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신장은 과부하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신다면 그 대가는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름에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데 겨울만 되면 밤새 2번, 3번, 많게는 4번씩이나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열성혈관 수축 반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이 되면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손과 발, 피부 쪽의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지로 가야 할 혈액들이 갈 곳을 잃고 우리 몸 중심부인 장기로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장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혈액이 물려드니 신장은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며 방광으로 소변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신장이 냉기 쇼크를 받아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화장실로 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벌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세포 내 열 충격 증후군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이 짧은 찰나의 혈압 변화가 새벽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야간요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면 이뇨제나 방광약을 처방해 주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장에 천연 난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어르신들의 주방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채소 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요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자녀들 집에 가서도 소변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셨던 수많은 어르신이 이 비결을 통해 꿀잠을 되찾으셨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9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노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해결책을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신장의 냉기를 몰아내고 겨울밤을 진정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들판 위에서 보내게 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밤마다 신장이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걱정만 하고 계실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으며 해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의사로 산 30년 세월 동안 깨달은 아주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병에 뒷돈을 대주는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르신들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일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 교묘히 숨어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침묵의 암살자가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신장은 결코 평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자연치유학의 관점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파놓은 그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잠들기 직전에 너무 늦고 긴 뜨거운 목욕.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 중 80%는 이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날도 추운데 뜨거운 물에 푹 몸을 담가야 근육도 풀리고 잠도 잘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즉시 근육이 이완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가짜 혈관 확장 현상입니다. 유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 안의 소중한 열기를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목욕 후 15분도 안 되어 체내 중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비상 모드를 가동합니다. 말초 혈관을 꽉 조이고 혈액을 내부 장기로 몰아넣는 것이죠. 결국 자려고 누웠을 때 심장은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다시 미친 듯이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수. 저녁 식탁에 짭짤한 국물과 뜨거운 숲. 우리 한국인에게 따뜻하고 짭짤한 국물 요리는 식탁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국물 한 그릇 안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장은 젊을 때만큼 나트륨을 배출해낼 힘이 없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소금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 세포의 물을 혈관 안으로 빨아들여 혈액량을 억지로 늘려버리는 것이죠. 밤새 쉬어야 할 신장은 피에 물이 너무 많으니 빨리 걸러내서 혈압을 지켜라 라는 긴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밤새 3차번씩 화장실에 가고 소변색이 진하다면 그것은 바로 그 짠 국물이 어르신의 세포 속 수분을 억지로 짜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실수. 차가운 발을 방치한 채 잠드는 습관. 어르신들, 고전에서는 신장의 기운은 귀로 통하지만 그 뿌리는 발바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신장 경락과 이어진 중요한 문인 용천혈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어 혈액순환이 가장 약한 곳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신경계는 즉시 뇌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몸은 또다시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특히 발목 주변을 지나는 경골신경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과 발이 차가우면 이 신경이 자극을 받아 방광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소변이 마려운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목욕 시간의 변화. 잠들기 직전보다는 최소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십시오. 이중 온도 조격법.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방법입니다.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소금과 생강을 약간 넣고 10-15분간 조격을 해보세요. 이것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장에게 이제 안전하고 따뜻하니 안심하고 쉬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보온의 마무리. 조격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잘 닦고 발목까지 충분히 덮는 두꺼운 울 양말을 꼭 신으십시오. 이것이 신장을 아래쪽부터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국물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고 발을 따뜻하게 아껴주는 그 작은 정성이 신장의 압박을 50%나 줄여줍니다. 신장은 자극적인 약보다 이런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원합니다. 이제 나쁜 습관들을 청소했으니 다음에는 신장을 안쪽부터 따뜻하게 데워주고 독소를 씻어내줄 신장의 온열담요라 불리는 특별한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채소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궁금하시다면 신장을 살리는 비결을 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매일 밤 우리 콩팥을 꽁꽁 얼게 만들던 그 지독한 습관들을 청산했으니 이제는 제가 약속드렸던 비밀병기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들께 가장 무해하면서도 저렴하고 동시에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천연요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방 냉장고 안에 무심코 잠자고 있던 최고의 구원자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 식재료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겨울의 하얀 인삼입니다. 시장에 가면 단돈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흔해서 우리는 그저 국물을 내거나 조림에 곁들이는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천연의합 전문가인 제 눈에 이 무는 겨울밤 추위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의 콩팥을 포근하게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열담요입니다. 왜 무가 신장의 구원자일까요? 병원 의사들이 바빠서 차마 설명해주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한방에서 무는 기를 소통시키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특히 우리 몸의 하초, 즉 신장과 방광이 자리 잡은 아랫배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왜 겨울에 유독 물을 넣은 뜨끈한 국이나 조림이 땡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 본능입니다. 무는 내면에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 신장에 쌓인 냉기를 몰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저녁 식사에 물을 곁들이시면 이 온기가 몸 안쪽부터 은은하게 퍼져 체온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신장은 비로소 아, 이제 몸이 춥지 않구나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신장이 안정을 찾으면 한밤중에 억지로 소변을 내보내려던 그 절박한 SOS 신호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앞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해온 식습관과 사과 섭취 시의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아마 지금쯤 내 콩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고 걱정 섞인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신장은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조용한 장기입니다. 위장이나 관절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투정을 부릴 줄 모릅니다. 신장이 정말로 아프기 시작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값비싼 검사 장비 없이도 집에서 스스로 내 몸의 의사가 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평생 신장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방패, 이른바 삼짐삼 수칙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칙만 매일 실천하신다면 어르신들은 신장 질환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외부의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콩팥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10초와 오후 3분이 어르신들의 건강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초. 내 몸이 보내는 건강 보고서 읽기. 이 수칙의 첫 번째 숫자인 10은 아침 첫 소변 10초 관찰을 의미합니다. 어르신들, 소변은 신장이 우리에게 매일 보내는 건강 편지와 같습니다. 몸 안의 건강 상태를 낱낱이 보고하는 소중한 정보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서둘러 물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내일부터는 물을 내리기 전 딱 10초만 변기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는 색깔입니다. 레모네이드처럼 연한 노란색이라면 신장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수분도 충분하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처럼 진한 노란색이라면 신장이 지금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끈적해진 피를 거르느라 신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즉시 따뜻한 물을 2잔 드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짙은 차색이나 붉은 빛이 도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구체의 미세혈관이 터져 혈액이나 찌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응급신호이니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품입니다.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생겼는데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장 내과에서 말하는 단백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 신장의 거름망은 아주 미세해서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붙잡아 두어야 하는데 이 거름망이 차가운 기온이나 염분, 화학물질에 손상되어 구멍이 숭숭 뚫려버린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에너지인 단백질이 빠져나가 거품을 만드는 것이죠. 아침에 20초 관찰이 신장질환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오후에 3분, 신장을 지키는 3단계 사과 세척법. 다음 숫자인 3은 3분간의 3단계 사과 세척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신장을 망가뜨린 원인 중 하나는 사과 껍질에 남은 잔류농약과 산업용 왁스 코팅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농약들은 비바람에도 잘 씻기지 않도록 강력한 부착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그냥 먹게 되면 독성 물질이 신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3분 수칙은 그 위험을 95% 이상 제거해 줍니다. 1단계 30초.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간 강력하게 씻어내십시오. 손으로 껍질 표면을 뽀득뽀득 문질러 겉에 묻은 먼지와 물리적인 오염을 1차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과를 야갈칼리성 용액에 2분간 담가 두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 1리터에 베킹소다 한 숟가락이나 식초 몇 방울을 섞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산성을 띠는데 알칼리성 성분이 이 농약의 화학결합을 부드럽게 해체하여 껍질에서 떼어내줍니다. 2분이라는 시간은 영양소 파괴 없이 독소만 골라 빼내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3단계 30초.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궈내어 남은 식초나 베이킹소다 기운을 말끔히 없애십시오. 딱 3분입니다. 이 짧은 정성이 위험천만한 사과를 최고의 영양 덩어리로 바꿔놓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사과를 드실 때 신장은 화학물질의 공격 없이 오직 혈관을 젊게 만드는 파이토뉴트리언트 성분만을 받아들여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3집3 수칙은 단순한 위생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각성된 삶의 태도입니다. 신부전 2기 판정을 받았던 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절망하는 대신 매일 아침 소변색을 일기 쓰듯 기록하고 사과 하나를 씻을 때도 제가 알려드린 3단계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셨습니다. 1년 뒤 담당 의사마저 깜짝 놀랄 정도로 신장 수치가 정상 가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소변을 관찰하고 사과를 정성껏 씻기 시작하면서 내 콩팥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신장이 무생물 기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친구로 느껴져요. 바로 이 마음가짐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 콩팥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안쪽을 살피는 10초와 바깥의 적을 막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패가 있다면 어르신들은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살리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준 닭 어르신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100세까지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생명 서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내과 전문의 강민규 참고. 이 텍스트는 한국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대본 스타일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칙 요약. 아침 10초 소변 관찰, 색깔, 거품 확인, 및 오후 3분 사과 세척, 물 세척, 약 알칼리 칭지, 최종 헹굼, 이 핵심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유난히 정성을 쏟던 분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챙겨 드셨죠. 그것이 몸을 맑게 비우고 안색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어르신의 삶은 예상치 못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발목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은 흑빛처럼 어두웠으며 숨결에서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할 때 나는 전형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신장의 쓰레기 지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치솟아 있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어르신,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콩팥이 이미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혈액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최 어르신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매일 사과까지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까? 어르신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 어르신이 사과와 함께 드셨던 것들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식단을 낱낱이 파헤쳐본 결과 사과를 보약에서 독약으로 바꾼 3명의 침묵의 암살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과와 찬 우유의 만남이었습니다. 사과의 비타민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최고의 공합일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과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차가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딱딱하게 응고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최 어르신은 이 습관 때문에 몇 달 동안 만성적인 복부 팽만과 설사에 시달리셨죠. 어르신들, 노년의 설사는 단순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에 대한 대학살입니다.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결국 사구체 여과막은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더욱 영악합니다. 바로 사과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배출의 폭풍이라 부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 여기에 커피 속 카페인이 더해지면 우리 몸은 강제 인여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5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하며 수분을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시간도 안 되어 어르신들의 피는 물기가 빠져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지쳐있는 콩팥이 끈적해진 피를 거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여과막 고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최 어르신은 사과를 먹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셨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장을 메마른 사막으로 밀어넣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세 번째 실수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매일 벌어집니다. 바로 사과를 드시면서 짠 음식, 젓갈, 장아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최 어르신은 짭조름한 새우젓과 생선 소금구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혈관 안에서 나트륨, 소금과 칼륨,
사과의 만나면 엄청난 삼투압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금은 물을 붙잡으려 하고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신장 미세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도 호스를 양쪽에서 꽉 쥐고 비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최어르신의 연약한 사구체 혈관들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은 사과가 소금기를 해독해줄 거라 믿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처참한 전쟁터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과의 진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균형과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어르신의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사과라는 보약이 신장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사과의 영양을 온전히 누리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먹는 시간, 온도, 그리고 세척법에 있습니다. 혹시 사과 껍질에 묻은 왁스와 농약 성분이 어르신들의 약해진 콩팥을 찌르는 마지막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 끝에 완성한 33수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어르신들의 콩팥을 평생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과를 금덩어리보다 귀한 약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기나긴 겨울밤의 야간요 고민부터 신장을 살리는 무와 사과의 비밀까지 참으로 먼 길을 함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죽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해남의 박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박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기가 아닙니다. 우리 콩팥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 해남 박어르신이 되찾은 인생의 봄날. 박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황금 무국 레시피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첫날은 새벽 4시에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나 크게 낙심하셨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 양반, 내 콩팥은 이미 다 닳아버려서 무국 아니라 산삼을 먹어도 소용없나 보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어르신, 수십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신장이 하룻밤 만에 녹아내리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딱 사흘만 더 신장을 따뜻하게 데워봐 주세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죠. 선생님, 아버지가 어젯밤에 새벽 5시에 딱 한 번 깨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꿀잠을 잤다며 너무 좋아하세요. 30일 뒤, 박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쓰시던 노년의 서글픈 상징, 요강은 이제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에게 짐이 될까봐 우울해하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아침마다 밭으로 향하십니다. 무속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사구체를 청소하고 생강의 온기가 신장의 냉기를 몰아내자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정상 궤도를 찾은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니 몸에서는 천연 성장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자가 회복의 힘입니다. 2. 100세 신장을 위한 3가지 생명서약. 어르신들, 오늘 배운 지식을 어르신들의 본능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3가지 생명서약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저녁 식탁의 순결 서약. 나는 저녁 7시 이후 짠 국물과 소금을 내 몸에서 멀리하겠습니다. 저녁에 소금 한 톨은 신장에 내리꽂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대신 시원하고 달큰한 무국 한 그릇으로 신장을 평온하게 잠들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온기의 서약. 나는 내 발과 아랫배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닿게 하지 마십시오. 두꺼운 양말과 따뜻한 족욕은 신장으로 통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각성의 서약. 나는 매일 아침 10초 동안 내 소변을 살피고 3분 동안 정성껏 사과를 씻겠습니다. 33수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독소를 차단하십시오. 3.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될 5가지 레드카드. 마지막으로 신장이 어르신께 보내는 최후의 경고를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아래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품, 비누 거품 같은 소변이 1분 이상 가라앉지 않을 때, 급격한 야간뇨 증가, 식단을 조절했음에도 하룻밤에 3회 이상 화장실을 갈 때, 요은성 부종, 발목이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패어 있을 때, 만성적인 피로와 악취, 3주 이상 기운이 하나도 없고 숨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 콜라색 소변, 소변이 짙은 차색이나 붉은 씻은 고기 물처럼 보일 때, 이것은 신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라는 긴급 명령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은 스스로 돌볼 때와 전문가의 손을 빌릴 때를 정확히 아는 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약국에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무 한 토막을 썰고 따뜻한 양말 한 켤레를 신는 어르신들의 작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이 귀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밤잠 설쳐 고생하는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오늘 밤 어르신들의 신장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푹 쉬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고 가장 좋은 병원은 여러분의 주방입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